안녕하세요, 석가모니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해요소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부동산 해요소를 두 편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두 편을 편성해도 질문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제가 가급적 답변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럼 좀 라이브로 돌려가지고 수요를 해소하는 방안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제 OP 월세를 사시고 있고 구성남이랑 수지에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으시다고 해요. 수지집이 비과세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 구성남과 합쳐서 매도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일단 둘 다 비과세를 적용을 받는다면 그냥 새로 갈아탈 타이밍에 맞춰서 27년에 하반기에 한 번에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한 해에 합쳐서 매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합쳐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둘 다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굳이 먼저 하나를 팔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질문은 이제 지방분이 갭2로 고가주택을 매수하시고 장특공을 반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제 부동산을 어디쯤에서 졸업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우선 이 부동산에 대한 졸업 타이밍은 각자 그릇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부동산 투자는 이쯤하면 됐고 다른 분야로 투자 범위를 좀 넓혀볼까 생각하는 타이밍이 사람의 그릇마다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모두가 상급지를 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정도 갈아타셨으면 사실 저는 부동산 졸업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이제 마곡 여의도 직장이시고 보유연금 5억에서 6억입니다. 연봉이 좀 되시나봐요. 대출 6억 풀로 나오신다고 하고요. 예산이 취득세 포함해가지고 11억에서 12억 사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라서 아직 학구는 필요 없으니까 교통 위주로 생각하셔가지고 많이 오를 곳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한다고 했을 때 영등포, 신도림, 대방 요쪽에 500세대 이상으로 아파트 20평대 대략 11억에서 12억 사이로 정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대신 서쪽으로는 너무 나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 안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단지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이게 단지 단위로 어디 단지를 사세요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지역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잠원 소영이랑 왕십리 대형 아파트 들고 계신데 나이가 60대 후반이시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 소득이 없으셔서 보유세 감당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를 하든지 아니면 저가 양수로 자녀한테 보내든지 이런 방법이 없으시고 내가 지금 수입이 없다 그러시면은 내년 5월 양도세 중과 배제 종료 전까지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수입이 바탕이 되어야 더 버티고 더 많이 먹는 거고, 아니고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으시면은 이제 하나를 정리해서 어느 정도 생활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하셔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배당주 위주로 세팅하셔가지고 지금 쓸 돈을 확보하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다음 사연은 좀 특이한데요. 강남에 건물이 있으신데 아파트는 없으시다고 해요. 생활권은 서울 서부시고 하신데, 이러시면 현금에 그냥 대출 더해가지고 1주택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연 세후 수익이 7억에서 8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마포 쪽에 아파트 갭2로 계속 사실 집을 하나 사 놓으시고 나중에 실거주 하시면서 이제 남는 돈으로 건물 대출 비율을 조정해 가시면 충분합니다. 자녀가 있으시다 하면은 이제 현금을 좀 비축해가지고 가지고 있으신 건물을 법인화해서 자녀한테 지분에 넘기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대출 5억이 너무 쪼들리는데 하급지로 내려가야 되느냐 이러시는데, 무조건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 뭐 지금 내가 당장 은퇴해서 현금이 막혔다 이런 거 아니시면 무조건 버티셔야 돼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27년차 아파트인데 옆에 재개발 구역이 들어온다고 이제 그 이전에 매도를 해야 되느냐 질문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재개발이 되면서 천지 개벽을 하면 신축 가격이 비싸지면서 상대적으로 근처에 있는 구축도 가격적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팔고 어디 갈아탈 곳이 있다 이런 게 아니시면 무조건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질문, 문정시형 존버해야 되느냐? 이거는 짧게 답변 드릴게요. 무조건 존버입니다. 이거 고민조차 할 여지가 없는 문제예요. 다음 질문입니다. 사회초년생이 1억 5천에서 2억 사이의 시드를 갖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잘 오르지 않는 아파트들인데 이걸 사야 되느냐 질문을 주셨어요. 좋아요도 많은 거 보니까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역산해보면 생애 최초가 이제 70%까지 LTV 적용이고, 뭐 신혼이나 신생아 대출 이런 여러 옵션에 따라 다른데 최대 금액은 한 6억 정도 대까지 아파트를 매수하실 수 있으신데요.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 서울 시내에 아파트가 6억대다 혹은 그 아래 가격이다 하면은 뭔가 끌리지 않는 그런 조건이 포함된 집이에요. 제가 예전에 추천할 때는 이 가격대 아파트들이 그래도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 그때 그 가격에도 아파트는 7억 8억 다 넘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거주를 겸한다면 6억짜리 아파트라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59형 9억 이하인 지역은 그냥 인생을 즐겨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그 얘기가 6억에서 시작해서 윗급지로 올라갈 때 그 급지를 올리는 과정이 점점 험난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지, 무주택이 더 낫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어요. 그래서 6억을 기점으로 살만한 곳이 아직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산 맞춰서 한 번쯤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가격대 아파트를 지금 볼 때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무조건 대단지로 거래 회전율이 좋은 곳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격대가 저렴한 아파트들은 회전율만 좋으면은 나중에 내가 돈을 모으면 얼마인지 매도하고 다음 급지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더 좋은 방법은 비슷하게 돈 모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셔서 시드를 2배로 뻥튀기 한 다음에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럼 대출 한도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너무 꼰대 같지만 결혼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상급지 소형과 그 이하 급지의 대장인 신축 국평 중에 뭐가 나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단순히 부동산을 투자로만 본다면 상급지 소형도 상당히 괜찮은 선택입니다. 수익률로만 치면은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이 아파트는 가족의 거주지예요. 여러분이 가족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도 20평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내가 딩크거나 뭐 비혼이라서 혼자 살기 때문에 한번 소형 아파트 상급지 한정해서 투자를 좀 해보겠다,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서 제가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온수 힐스, 개봉 현대, 염창 동화, 이 중에 어디 가야 되느냐 질문 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염창 동화라고 봐요. 여기는 과거에 이제 일시적으로 98년 이때쯤에 IMF로 인해 가지고 300% 넘는 용적률을 적용받은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지만 부동산은 입지 하나만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평생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음 질문이 이제 동판교와 성동구를 비교해 주셨는데, 생활권이 경기 남부면 동판교를 가시는 게 맞죠. 그리고 이분은 애초에 벌이가 월 3천이시면 바짝 저금하신다 치면 동판교에서 시작해서 5년 내로 잠실 서초까지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6억 대출에서 광교 자연엔 힐스테이트 실거주 맞느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베스트가 아니라 낫배드 정도의 선택인 이유가, 여기가 막 시장 수익률 이상으로 갈 것 같진 않고 지금 이제 경기 1급지라 불리는 곳들이 꽤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에 비해서 지금 산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막 베스트한 옵션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서울 중상급지 2채를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도 아까 질문하신 분과 같은 상황이에요. 더 버틸 수 있으시면 버티시는 거고 은퇴해야 되면 하나 파는 거죠. 근데 나이가 아직 50살이시면 좀 더 버틸만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 안 되면 전세 주고라도 버티세요. 이 부동산 끝까지 가져가는 게 가장 큰 힘입니다. 이제 또 은퇴 관련 질문들이 나오는데, 은퇴 앞둔 고가주택, 특히 1주택 소유자 분들은 이제 전세를 빼셔가지고 외곽으로 나가시면서 차액으로 자녀를 지원해 주시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왜 전세를 주고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걸 팔면 자녀가 그거 다시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주시고 전세금을 올려가면서 그걸 생활비로 소진하시는 그런 구조를 짜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관악구의 이 편한 세상, 서울대 국평에 실거주 하시는데 여기 계속 살아도 되느냐 질문 주셨어요. 뭐 신축이고 그 지역에서 대장단지면 당연히 시장 초과 수익은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게 10년, 20년 흘러가고 나서도 신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과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건물이 노후화되면은 갈아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장 갈아탈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갈아탈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9억에서 10억짜리냐 8억짜리냐를 고민하시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이 9억에서 10억짜리 아파트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질문으로 올 이유가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용산 재개발 하는데 40평 받을까 30평 받을까 고민하셨는데요. 저는 무조건 큰 평수입니다. 왜냐하면 용산 정도면 상급지고 이 상급지는 대형 평수가 유효합니다. 부담스러우시더라도 막 내가 돈이 부족해서 도저히 융통이 안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시라면 무조건 40평대 받으셔야 되는 걸 두 편을 통해 가지고 이것저것 답변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뭐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여러분한테 한두 마디 해주는 것보다 여러분의 만드는 정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제 말을 들으시고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서 뭐가 정답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